탐험의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나림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화 그리고 재미있는 퀴즈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산국제영화제가요 11월 9일부터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예요. 우리 영화의 축제였는데 이제 세계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는 우리 영화계가요 무슨 뭐 영화제 열린다고 그게 축제가 아니고 1년 내내 축제 기간이에요. 맞아요. 다들 우리 영화 보러 뭐 한두 편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아주 풍성했죠. 정도로 우리 영화가 이렇게 상종가라고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그러니까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퀴즈 영화 탐험도 잘 되죠. 네. 예,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스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영화계 터프가이 강신범 씨 어서 오세요. 영화에 대한 모든 것, 영화 만물 박사 이현경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영화를 위해 태어났다 탤런트 박형선 씨. 영화계의 작은 감초 최상학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영화를 매우 사랑한다는 네 분과 함께 오늘 퀴즈 영화 탐험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 시간에 가도록 하죠. 네, 몸풀기 퀴즈입니다. 퀴즈 스타트! 네, 퀴즈 스타트 시네마 메들리인데요. 시네마 메들리에는 그 명승부 명장면 12편의 영화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영화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명승부 명장면 보여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명승부 명장면 12장면을 봤는데 그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강신범 씨부터 하겠습니다. 강신범 씨. 네,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했던 드리븐. 네. 이영경 씨. 배너. 네. 그렇습니다. 박형선 씨.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이요. 예. 최상학 씨.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강신범 씨. 역시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로키. 예. 이영경 씨. 쿨러닝.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박형선 씨. 공동경비구역 JSA. 네. 최상학 씨. 이유 없는 반항. 예. 네. 강신범 씨. 반치광. 그렇습니다. 이현경 씨. 천국의 아이들. 네. 박형선 씨 이제 2개 남았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요. 네. 최상학 씨 하나.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야! 네 분께 전부 점수 드리겠습니다. 대단들 하시네요. 근데요, 오늘 나와주신 이 네 분은요, 그동안 우리 퀴즈 영화 탐험에 나와서 한 번 이상씩 우승을 했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몸풀기부터 아주 쟁쟁합니다. 자, 퀴즈 영화 탐험! 이번에는 김현철 씨가 소개해주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2001년 현재까지 아주 멋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2001년 한국 영화의 이모저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김현철 씨 만나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벌써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저는요 지금 극장 앞입니다. 예, 정말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영화
많이 봤어요? 네. 예. 무슨 영화 봤어요? 길라드레스. 어? 길라드레스. 조폭 마누라 봤는데요. 신라이더가 친구 맞죠? 엽기적인 그녀 빛나는 간다랑요 신라이더범 친구요.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미리 얘기를 하지만요. 올해는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가 글쎄 외국 영화들한테 얘기한대요. 야! 꿇어! 아이 참, 나 진짜 웃겨.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은요, 그동안 사랑받았던 한국 영화들 총 결선을 해보고, 또 지금 제작 중인 영화들, 개봉될 영화들을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2001년 현재까지 최고의 흥행작 베스트5 한마디로 조폭 신검과 엽기 큰 스케일의 영화가 흥행단을 줄잡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한국 영화 흥행 성적 제5위 무사하게 무사입니다. 우선요 중국 현지 올 로케이션과 호화 캐스팅 70억 원의 제작비 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전투씬이 한국 영화의 영상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자, 4위는 현재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조폭 마누라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보이냐? 정말이지 여자같지 않은 여자 신경은 꾸러! 한마디로 극장으로 평정했는데요. 신경의 뇌연한 액션 연기만 과연 볼거리며 익살스러운 장면이 재미를 더하지요.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다. 자, 제3회는 신라의 달밤입니다. 신구에 이어 조폭 신검을 이어간 영화인데요. 골격 동창성의 못 말리는 의정과 의리를 테마로 차승원, 이성재의 상상을 초월한 코믹 연기가 압권으로 전국 관객 430만 명의 배꼽을 빠지게 했어요. 자, 이제 최고의 퀸카는 내숭 떠는 공주들이 아니라 바로 귀여운 엽기들입니다. 자, 2001년을 대표하는 정말 코드 엽기를 영화에 반영한 유쾌하게 통쾌한 정말 웃긴 코미디 바로 엽기적인 그녀 연계? 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교감을 나누는 사나이들의 진한 우정과 배신의 이야기 바로 친구입니다. 너는 이제 시작은 곧 죽어도 의리를 외치는 이 영화는 개인주의가 판치는 요즘 강한 남성색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무려 전국 관객 8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90년대) 말 최고의 흥행 장르였던 멜로 영화들은 조폭들의 기세에 눌려 다소 밀려난 감이 있지만 여전히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화 3부는요, 불치병에 걸린 여주인공이란 다소 진부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전국 100만 이상의 관객을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2년 박신양 주연의 벽정 멜로물 인디안 서머 역시 전국 100만 고지를 넘어섰고요. 자, 또 이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는 독특한 소재와 스토리가 잔잔한 반응을 일으키며 기대 이상 선전했습니다. 개떼지고 불하고 때려서 지나도 사람은 체면이고 막걸리도 다 알지 몰라. 자, 또 최민식의 깡패 연기가 돋보인 파이라는 깡패의 사랑의 소재로 진한 감동을 전하며 파이란 매니아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개봉한 뒤편의 영화 서경구 전도연 주연의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구소영 이성재 주연의 하루등이 사랑을 받았었고요. 현재 개봉 중인 영화 봄날은 간다는 유지태와 이영의 애틋한 로맨스에 공감하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꾸준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래요? 이번에는요, 하반기 흥행을 이끌 기대작들입니다. 자, 장진 감독 특유의 코미디 감각이 돋보이는 영화 킬러들의 수다가 관객 무리에 한참이고요. 임현, 안성기, 이정재 등이 주연하는 이 영화 흑수선은 50년 시공을 넘는 액션 스릴러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요. 또한 영화 화산도는 컴퓨터 그래픽 등 화려한 시각 효과와 와이어 액션 등 새로운 볼거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동건과 일본의 톱스타가 주연하는 영화 2009년 로스트 메모리즈는 올겨울 헐리우드를 능가하는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와 반전으로 관객 무리에 나설 예정이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가운데 11월 9일 개막되는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화일까요? 어떤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예, 강신범 씨 아시겠습니까? 혹시 장동건 씨가 주연한 네. 네. 로스트 인 메모리즈가 아닌가? 이천이 로스 메모리즈. 예, 아닌가? 예, 부산 아닙니다. 예. 아니었어요. 네. 최상학 씨, 뭐예요? 화상고? 아닙니다. 화상고 아니에요. 윤경 씨, 흑수선? 흑수산, 정답! 네, 흑수선 맞습니다. 배창호 감독이라고 네. 그랬죠? 네. 예,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배창호 감독의 신작 흑수산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이며 국내외 영화팬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요. 네, 이현경 씨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현경 씨, 우리 영화 요즘에 뭐 워낙에 바빠서 극장 갈 시간은 별로 없죠. 개봉작들은 잘 못 보더라도요. 이제 비디오도 있고 그러니까 DVD도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요, 보기는. 그래요? 하여간 요즘에 우리 영화들 많이 보세요. 네. 허리우드 영화하고 이렇게 같이 극장에 붙여놔도 우리 영화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당연하죠. 네. 예. 아,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주제를 정해놓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문제를 풀 텐데 네. 베스트 컷 그렇죠. 이건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 음. 이거예요. 이거. 뭘 이거예요? 오늘 아 이거라니까요. 오늘 주제를 얘기해달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오늘 주제- 황당하게 무슨 또 뭐 이거예요. 그거요. 황당한 거. 예. 황당한 거. 황당한 거. 황당하시죠? 영화를 봐도요. 아 진짜 황당하네.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 참 많아요. 제가 진짜 오늘 황당하네. 아, 무슨 영화인데 그래요? 보시죠. 얼마나 기쁠까? 글쎄? 전우야, 너 한번 들어가 봐. 너 여기 얼마나 기쁜지 보고 싶어. 또 그래? 어디다 화를 낼 수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도 종종 이런 황당한 일들은 주인공들을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런 광경을 보는 관객들은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죠. 자, 영화 속의 황당한 일들입니다. 먼저 영화 이맨 나웃입니다. 평생을 벼르고 벼르던 결혼을 위해 살도 쫙 빼고 신랑 앞에 선 신부. 드디어 수많은 하객 앞에서 주례 선생님이 성원 서약을 하는 이 경건한 순간 신부의 대답은 물론 그리고 이어서 신랑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신랑의 표정이 왠지 심상치가 않군요. I'm gay. Pardon? 자기가 말해놓고도 놀라는 신랑. 결혼 서약의 순간에 게이가 웬 말입니까? 황당하다 못해 열받은 신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사실 결혼식 직전 자기가 게이란 걸 알게 된 신랑 역시 황당한 건 마찬가지였겠죠. 시비를 건 남자들의 차를 아작을 내는 조폭마누라 신은경.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가는데 신은경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박상면. 연약해 보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정의의 기사가 되어 남자들을 말려보는데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죠? 신은경에게 여지없이 패대기 쳐진 박상면. 열받은 신은경은 무시무시한 벽돌을 들어 힘껏 던져보는데요. 그나마 돌에 돌이 부딪힌 거라 다행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독특한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 프린세스입니다. 근데 세 번째 에피소드가 끝난 후 이번엔 관객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쉬면서 얘기를 나누세요. 관객들은 자막을 읽고서도 잠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확히 1분 후 다시 영화가 시작됩니다. 황당하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킬러들의 수다. 왼팔만 날리면 된다고? 예. 오른팔이면 안 되고 왼팔만 날려야 된대요. 톨게이트에서 목표 인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킬러. 그의 손엔 거스름돈 대신 폭탄이 들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 왼팔만 날리라는 주문이었는데 일렀잖아. 당황한 킬러와 끝까지 거스름돈을 챙기려는 남자. 남자의 왼팔은 결국 무사했을까요? 수족관 청소부 듀스 비갈로. 운동하다 전화 대신 수족관을 붙들게 됐는데요. 결국 수족관 값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신세가 되고, 하지만 만나는 족족 정상인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요. 이 여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이 드는 수면 발작증 환자. 그리고 이 여자는 욕을 빼곤 말이 안 되는 욕쟁이. 게다가 몸무게가 가늠이 안 되는 뚱땡이까지. 그리고 멀쩡한 미인인가 싶더니 비장의 의족으로 놀래키기까지. 자, 그럼 문제입니다. 과연 이번에 찾아간 여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배를 눌렀죠. 그리고 나왔어요. 문이 조금 열렸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이거죠. 뭐냐 이거죠. 예, 황신범 씨.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예. 맞는지 모르겠네. 키가 네. 한 2m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거인 여자. 맞아, 정확합니다. 보셨다는데요. 키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하여간 보자고요. 정답 화면 보자. 네, 정답 화면입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청년 거인이었습니다. 영화 내내 정신이 다 잡히는 장면이 한 번도 없었죠. Holy shit, it's Bigfoot! 강신범 씨가 뭐 본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뭐 바로 맞췄습니다. 네. 자, 퀴즈 영화 탐험 이번에는 네. 멋진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네마 뮤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 음악은 그동안엔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잔잔하고 뭐 분위기 있고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영화 음악은 들으면 몸을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신나는? 신나는. 네. 네. 나림 씨는 몸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단 음악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음악? 네? 결혼에 대한 뮤리의 달콤한 환상, 영화 뮤리의 웨딩입니다. 자, 아바처럼 꾸미고 무대 위에 올라선 뮤리엘과 그녀의 친구. 1974년에 발표된 아바의 히트곡 워터루로 객석의 큰 호응을 얻어냈지요. 네, 영화의 곳곳에 삽입된 아바의 노래는 초라한 일상에 지쳐가는 뮤리엘에게 희망을 주는 응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Our first contestants. 댄스 콘테스트를 빛낼 환상의 댄스 콤비는 바로 존 트라볼타와 우마 셔먼입니다. 영화 펄프 픽션인데요. 보스의 여자와 사랑에 빠진 존 트라볼타. 하지만 댄스 실력만은 여전하네요. 자, 척 베리의 You Never Can Tell에 맞춰서 선보이는 환상적인 춤. 이 영화의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They furnished off an apartment with a two-room robot sale. The coolerator was crammed with TV dinners and ginger ale. But when Pierre found work, the little money coming worked out w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죽겠네.
세 번째 영화 태양은 없답니다. 영화 곳곳에 삽입된 60년대 락큰롤 음악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한데요. 돈을 갚지 못해서 무작정 도망가고 또 쫓아가는 이 두 사람. 질주를 할 때마다 두 사람의 폭발할 듯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곡은 바로 처비 체커의 61년도 곡 Let's Twist Again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해피투게더예요. 장국영과 양조위의 금지된 사랑이 진한 탱고 소녀 그리고 남미의 정취에 어우러진 영화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은 당연히 분명의 주제곡 해피투게더였습니다. 문제 드려야죠. 네. 지금까지 4편의 영화와 영화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이 보신 4편의 영화 가운데 음악을 원곡이 아닌 리메이크 곡을 사용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박형선 씨 바로 눌렀습니다. 네. 뭡니까? 해피투게더 아니에요? 정답! 아니 오늘은 네 분이 뭐 워낙에 영화의 척척 박사라 그러니까요. 그냥 문제를 내기가 무섭게 누군가가 눌러서 맞춰요. 술술 맞추시네요. 박형선 씨는 또 영화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지 몰랐어요. 아, 제가요, 지금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계속 해설하시는 걸 열심히 들었는데, 네. 앞에 세 영화는 가수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번째 노래는 가수 이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예리하시네. 그걸 힌트 삼아. 아, 이 사실 퀴즈 가수 프로그램은 이런 순발력이 또 대단하네요. 그렇죠. 눈치가 정말 저는요, 대단하시네요. 박나림 씨가 그 음악 나가는 동안 춤추신다 그래서, 네. 소리는 안 듣고 춤추시나 봤는데, 춤을 안 추시고, 아, 정말. 됐어요? 됐죠? 자. 알겠어. 하랜다고 해요 또. 자 퀴즈 영화 탐험 이번에는 매주에 영화 한 편씩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죠. 베스트 컷 3컷을 가지고 문제를 내드리는 순서입니다. 네. 3사 시네마! 오늘 3색 시네마 영화는 고양이를 부탁해 이건데 네. 5명의 친구죠. 다섯 그렇죠. 명의 친구가 만나서 여행도 가고 막 그러고 20살 20살. 여자 나이 20살 그 대단한 의미가 있나요? 참 꽃다운 나이죠. 그때 뭐 했어요? 20살?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20살에? 그렇죠. 20대를 위하여. 뭐 한 3, 4살? 아, 정말 지나고 보면요. 참 네.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제 나이도 좋은 시절이라 하시겠지만 그럼요. 참 꿈이 많고 그렇죠. 특히 여자 나이 20은 네. 참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정재현 감독이 여성 감독이잖아요. 어. 그래서 더 섬세하고 다정하게 20살의 여성들을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오늘 세 컷 정재현 감독이 직접 뽑아줬다죠? 예. 네. 고양이를 부탁합니다. 신비로운 눈으로 호기심 가득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세상을 듣기 시작한다. 고양이처럼 예전에 친한 사이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래서 현재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 고양이 같은 20살 그녀들의 비밀 일기 이번 주 삼색 시네마 고양이를 부탁합니다. 삼색 시네마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여고 시절 행복한 시간과 마음을 나누던 5명의 친구들은 영원한 우정을 꿈꾸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저들의 신체를 얹고 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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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달릴 거야 우리는 저지르다 예민하고 순수한 그래서 더욱 맑게 웃을 수 있는 그녀들의 모습. 나 보자 기다려봐. 야 잠깐만 배경 여기는 안 보여. 배경? 옆에 배경은 있어. 배경 여기. 잠깐만. 야
거기가 더 나아. 감독은 그녀들의 커다란 웃음이 이 사진처럼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장면을 뽑았다는군요. 우리 넷이 서울로 가는 게 낫니? 자, 삼색 시네마 두 번째 장면입니다. 너희 넷이 서울로 오는 거. 결국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들 애들은? 하나 둘씩 모여들고 야, 어쩔까? 같이 놀자는데? 못해. 가자. 모두 한자리에 모인 그녀들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추운 겨울, 거센 바람에 그녀들은 옷깃을 여미고 앞서가는 친구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갑니다. 그녀들에게 닥쳐올 거센 추위와 바람, 먼저 가는 친구들의 등이 과연 서로에게 작은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홍자 아저씨가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를 오늘의 삼색 시네마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죽고 곤류 심사원의 보호를 받게 된 친구 지영. 지영아, 나는 네가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였다 그래도 네 편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나 너 믿어. 나가도 갈 데도 없는데 뭐. 갈 곳조차 없는 친구 지영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를 결심한 베드라는 결국 집을 나오고 고양이를 쌍둥이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친구 지영을 기다리며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책을 읽는 베드나. 우리가 세상이 궁금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책을 읽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20살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베드라는 가족이라는 굴레를 받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떠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집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녀가 남긴 흔적은 무엇일까요? 뭔가 집에 흔적을 남겨요. 나 이제 나간다, 독립한다 이런 의미로 흔적을 남겨요. 그건 아니에요. 박현선 씨. 네. 그 왜 하얀 무슨 보드를 이렇게 형상을 오리고 무슨 원통 같은데 뭐 공 같은 걸 넣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뭐 이 아이 방을 딱 열었을 때 그게 이렇게 안에 있는 그 뭐지 원통 같은 거 안에 공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게 뿅 나가가지고 그 하얀 보드가 이렇게 사람의 약간 형상인데 그게 자신의 모습이어서 그게 딱 모르겠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상력을 참 아이들 영화에는 그런 게 많지만 이게 아니고요. 가족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요. 예, 강신범 씨. 가족 사진을 네. 가족 사진이 아까 이렇게 뭐 오린 게 그게 가족 사진에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근데 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집 나갈 때 절대 저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부모 심정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이죠. 아우. 참 나가는 모질어요. 자체도 기분 나쁘고 섭섭하신데 그걸 오령하면 안 되죠. 그래요. 사진을 어떻게 보이나 하는지 두고. 정답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정답은 가족 모두가 찍은 사진에서 자신이 나온 부분만 오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전이 가능한 순서입니다. 마지막 승부! 마지막 순서라서요. 맞추시면 상대방의 점수를 뺏어오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영화 속에 숨어있는 다른 영화 찾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는 화면은요, 영화 물랭 루즈입니다.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했죠. 자, 화려한 유혹과 혼돈이 있는 물랭 루즈를 배경으로 뮤지컬 가수와 작가가 금지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감각적인 음악과 강렬한 화면으로 만나보는 물랭 루즈의 치명적인 유혹. 영화 물랭 루즈 속에 숨은 다른 영화를 찾아보시죠. 네, 박형선 씨 봤습니까? 네, 앞부분에 봤는데 어디 눌러야 될지 몰라서 예. 그 아이즈 와이드 샷 화면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으신 분 것 같아요. 강신범 씨. 네, 같습니다. 박형선 씨가 지금 선두가 됐네요. 네. 선두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연상 퀴즈예요. 네. 이렇게 영화가 나가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거기서 연상되는 걸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법, 함께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들. 영화 신부입니다. 늪지 사는 녹색 괴물 슈레, 아름다운 엽기 공주 피오나, 그들의 기발하고 엉뚱하고 엽기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슈레. 더 이상 비밀은 없다. 어느 날 날아온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공포. 영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답니다. 깜찍한 그녀들의 섹시한 도발, 몸이 먼저 즐거워지는 상큼한 탄산 같은 영화 Bring It On입니다. 네. 최성학 씨. 아니.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모아놨다. 예. 정답입니다. 야,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역시 20대 영화라서 20대가 맞추시나봐요. 네. 몇 개가 이렇게 셋, 넷, 셋, 둘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셋을 만들죠. 박형선 씨.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역시 오늘 한 번 이상씩 우승을 해본 분들이라 아주 끝까지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3개씩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 한 문제 남았잖아요. 마지막 한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여주십시오. 평범하지 않은 그녀 아멜리에. 결코 당하고는 못 사는 귀여운 고집과 불행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에게 어느 날 사랑이 다가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행복도 이룰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행복을 만드는 사랑의 이름, 영화 아멜리에입니다. 즉석 사진기마다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리노. 어느 날 리노를 본 아멜리의 가슴은 이렇게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녀도 사랑에 빠진 거죠. 자, 그녀가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리노는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리노에게 마음을 빼앗긴 대신 그가 흐린 가방만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멜리에가 가방 안에서 찾은 것은 리노가 즉석 사진기에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진들을 모아서 스크랩한 앨범인데요. 옆집 할아버지와 그 앨범을 보던 중에 아멜리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떤 한 남자의 사진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글쎄요,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고 또 버렸는지. 자, 그녀는 사진의 주인공에 대한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현경 씨 바로 눌렀습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생각이에요. 네.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곧 영정 죽을 사람. 사진. 아니에요. 아니지요? 박형선 씨.
저도 그냥 생각해요. 네. 그 범죄자여서 네. 왜 여권 같은 거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찍은 사진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야, 최상학 씨. 저도 그냥 생각인데요. 저 혹시 그 이력서라고 그래야 돼? 그거 쓰려고 그러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네, 뭘 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그 사진이 많았잖아요. 네. 즉석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고 다녔을까요? 곳곳마다. 예, 이현경 씨. 그 사진기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 해보는 사람 아니에요? 사진기 만든 사람? 사진기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사람. 필름하고 뭐 이게 사진기에 관계된 테스트. 테스트? 샤라베. 자, 거의 근접해서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 화면을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지금 사진을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수리공이에요. 다 고쳤습니다. 즉석 사진기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본인이 찍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걸 찢어서 버리잖아요. Un simple technicien qui faisait son boulot, c'est tout. 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놨어요. 앨범.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현경 씨. 정말 생각이었어요. 그냥. 누굴 꼴찌를 만드시겠습니까? 어머 어떡해요. 이런 갈등을 저한테 저 주시다니. 하세요, 저. 네, 그럴게요. 자, 퀴즈 탐험 오늘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점수 확인합니다. 강신범 씨가 오늘 열심히 해주셨어요. 3점입니다. 이현경 씨 4점이고요. 예, 박형선 씨 3점이고요. 최상학 씨 2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퀸입니다. 이현경 씨. 뭐죠? 이거 보세요. 오다 말았네요. 건네주시라고 예, 거예요. 하나 쳐 주길래 나 꼴찌 주는 상인 줄 알고 다른 상이 있는 줄 알고. 건네주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퀴즈 탐험 오늘 이제 다 했습니다. 이현경 씨가 오늘의 우승자가 됐고 제가 매번 끝날 때마다 퀴즈 영화 탐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가요 개편을 맞아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쉽네요. 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4년 조금 넘게 우리 퀴즈 영화 탐험이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뭐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동안 퀴즈 영화 탐험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해피라인에서 해피 김치 냉장고를, 파인랩 코리아에서 MP3 CD 플레이어를, 덕후 온천 관광 호텔에서 여행권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네 소리가 거스게 내 맘 속을 내려오네 이제는 나라 내 맘으로 떴네 이제부터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네 다시 일어서게 내게 목소리 들리네 믿게 세게 넌 나는 볼 수가 있다네